105번은 좀 설명할 게 있습니다. 비교급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다가 좀 필기를 할게. 비교급의 원리. 뭐 비교급은 뭐 동등비교, as가 있거나 또는 뭐 우등비교, 뭐 모den이 있거나 그쵸? 뭐, 열등비교, 뭐, 레스된이 있거나, 그렇죠, 그쵸? 비교급은 둘의 비교예요. A와 B의 비교 대상이 있고, A와 B라는, 그래서 그 둘을 비교하는 건데, 그냥, 뭐, 동등 비교든, 뭐, 열등 비교든, 우등 비교든 상관없이,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볼게요. he is 다음에는 tall 쓰죠? 그치? 이게 완전한 문장이죠? 그는 키가 크다. 그런데 여기다가 as를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비교급의 원리 첫째, 처음에 나온 as나 er이나 뭐를 지우고 말이 돼야 된다. as를 지우고 말이 돼야 돼요. as를 지워볼게요. 말이 되나? he is tall. 말이 되죠. 이게 첫째야. 첫째 알아둬야 될 게, 이걸 지시부사라고 합니다. 그냥 부사라고 쓸게요. 부사. 다음에 뒤에 as가 붙죠? 뭐, then이 붙어도 상관없고, 그냥 편하게 as 하나만 가지고 설명할게. 이거는 부사절 접속사야. 그럼 부사절 접속사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써볼게. 그녀가 is tall이겠죠. 그녀가 키가 큰 만큼, 그만큼 키가 크다야. 맞죠? 그런데 이 비교급에서 특이한 성질이 하나가 있어요. 비교되는 성질, 톨이죠. 비교되는 성질은 뒤에서 반드시 생략해야 됩니다. 비교되는 성질은 반드시 생략을 해. 그러니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사절 접속사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완전한 문장이 아니다는 얘기죠. 비교되는 성질이 생략돼 있으니까. 그쵸? 두 번째, 그 밖의 중복은 is. 여기 is 있죠? 그 밖의 중복은 그 밖의 앞에 있는 것랑 중복이 되는 것은 생략 가능해요. 생략 가능하다는 얘기는 생략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썼다고 해서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he is as tall as she라고 할게요. 됐죠? 그럼 비교급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비교 대상이죠. 비교 대상은 반드시 일치시켜야 된다. 사람이면 사람, 뭐 사물이면 사물, 날씨면 날씨, 크기면 크기 이렇게 일치를 시켜야 돼. 자, 그러면 앞에 거 지우고 말이 돼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he is tall이라는 완전한 문장이 나왔고 두 번째는 she is tall에서 비교되는 성질은 반드시 생략하고 is가 생략돼 있다. 그래서 그녀만큼, 그만큼 키가 크다. 라고 읽지만 이 생략되어 있는 단어들이 어느 정도 기억에 나야 됩니다. 자, 요까지 필요한 부분 필기하고요. 예문을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그는 he is no more than 미안해. he, 어, acts no more than I speak.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우리가 뭐 이제 비교급 되는 비교급에 대해서는 이제 나 유튜브 들어가서 비교급의 재발견 보면
그 원리 원칙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고요.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한국식으로. 노 비교급 대는 as의 원급의 반대말이에요. 원급의 반대말. 그러면 no better than은 as의 no better than이라고 쓸게. 미안해. no better than. 그러면 better의 원급이 뭐야? 굿이겠죠? 굿의 반대말은 뭐야? bad죠. 그래서 he acts as bad as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바꿔볼게. as bad as라고 as bad as. 자, 비교급의 성질이 뭐라고? 지우고 말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럼 he acts 다음에 배 들리죠? 요까지 됐죠? 그러면 여기 as 쓰고 다음에 여기 그러면 비교되는 성질은 반드시 생략되니까 badly가 생략이 돼 있는 거죠. 그럼 해석해 볼게. 그는 행동한다. 지우고 말이 돼야 돼. 어떻게 행동해? 나쁘게 행동한다. 뭐만큼? 내가 나쁘게 말하는 만큼. 이해 가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비교급의 기본적인 원리를 좀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프린터는 작동한다. 자, 여기서 된 이하는 보지 마세요. 일단 된, 뭐 지우고 말이 돼야 돼요. 그러면 프린터가 작동한다 라고 하고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여기는 부사 자리죠. 그쵸? 그러니까 정답 D. 여기가 왜 부사 자리예요? 이것도 설명합니다. 우리가 ly가 붙는 부사를 양태부사라고 해요. 뭐 이름은 필요 없고요. ly 부사의 위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게요. 첫째, 기본적으로 일형식일 때에는 자동사 일형식일 때에는 뒤에 붙습니다. ly 부사가. 지금 오퍼레이터가 작동한다라는 일형식이죠. 그러면 여기 뒤에서 이렇게 꾸며줄 수 있는 건 부사, 퀴클리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삼형식일 때는 부사가 목적어 다음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동사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나오고 li 부사가 붙고 삼형식 동사가 붙고 명사가 붙습니다. 주의해야 할 거는 4번이라고 적을게. 주어, 동사, 삼형식과 목적어 사이에 부사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동사와 목적어 사이의 콜로케이션 때문에 그 사이에 li 부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조금 기억을 해주고 부사의 위치 잘 정리를 해두세요. 자, 그러면 지우고 이 문제 다시 보겠습니다. 선생님, 주어 일형식 다음에 항상 부사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부사는 동사 수식이지만 형용사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유사, 분사 또는 준보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return, 돌아왔다. safe를 쓸 건가, safely를 쓸 건가? 일형식이니까 부사 써야 되니까 safely죠. 그쵸? 그러면 safely는 동사를 수식하는 거란 말이야. 안전하게 돌아온 거야. 어떤 안전하게 돌아온 방법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돌아오는 게 안전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는 died, 죽었다. 일형식이죠. 푸었을까요? 푸얼리 쓸까요? 당연히 부사 써야죠. 동사 수식이고, 가난하게 죽었대. 그럼 가난하게 한번 죽어봐봐. 어떻게 죽는 게 가난하게 죽는 거야? 부사는 방법론이잖아. 어떤 방법으로 죽어야 가난하게 죽는 거니? 설명할 수 없어요. 뭐 혀 깨물고 죽으면, 눈 뜨고 죽으면, 한쪽 눈만 감고 죽으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푸얼리가 아니라 푸어예요.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형용사는 명사의 상태를 얘기하거나 명사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죠. 안전하게 돌아왔다 했어야죠. 그치?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사만 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명사를 설명해 주는 거면 형용사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문법 용어로는 준보어 또는 유사보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장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명사의 상태나 성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형용사나 명사를 쓸 수 있는 거야. 보어는 형용사나 명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는 죽었다. 히어로.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영웅으로 죽은 거죠. 그치?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그러니까 10번도 왜 정답이 안 돼요라고 물어볼까 봐. 지금 10번이 정답이면 빠른 프린터야? 아니면 빨리 작동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치? 빨리 작동하는 거겠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빠른 프린터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건 영어의 문제가 아니야. 국어의 문제지. 그쵸? 자, 5번 설명 좀 많이 했고 자, 6번. 여기에서 자, 이 동사 나왔으니까 여기는 주어 자리죠. 그렇죠. 인칭대명사면 주격으로 써야겠죠. 자, 돕습니다. 멤버들이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양질의 고급의 상품을 가장 낮은 가격으로 뭐 정답 10번 거저주기 문제였고요. 자, 이거는 매니지먼트가 발표했습니다. 모든 영업사원들이 받을 거라고 보너스를 올해 보너스를 받을 거래. 그러니까 썸머 베이케이션을 위해서 이 감각적으로 풀어야 돼요. 어, as in은 뭐뭐에서처럼 뭐뭐에서 와 같은 경우죠. 그쵸? 뭐뭐에서처럼이고 just in time에서 마침 그때에라는 뜻이거든요. summer vacation을 위해서 그때에 그러니까 여름 휴가철에 딱 맞춰서 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딱 뭐뭐 하는 순간 뭐 요런 의미를 가진 게 A번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모르면 감각적으로 좀 풀어야 된다. 단지 단지 only는 이게 the only를 쓰면은 얘는 형용사로 유일한이란 뜻이야. 유일한. 근데 이제 이렇게 부사로 쓰이면 항상 마이너스 어감입니다. 단지 이때에만 받는 거죠. 딴 때는 못 받는 거죠. 좀 억울하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A번. 이런 것들은 이제 감각적으로 좀 풀어내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 그러니까 부사 어휘를 묻는 거거든. 자, 8번 별표하세요. 8번 별표하고 설명할 게 좀 있습니다. 먼저 내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 Are you student?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러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Yes? 영어로 대답 한번 해봐. Are you student? Yes? 어? 그렇죠. I am 하면 큰일 나요. 이거 완전 틀립니다. Yes? We are라고 해야겠죠. 왜냐하면 얘를 평서문으로 바꿔볼게. You are student잖아. 그치? 그럼 얘랑 동격이잖아. 명사 동격이면 반드시 수가 일치가 되어야 돼요. 지금 스튜던트라고 했으니까 you는 너희들이거든. 그러니까 we로 써야겠죠? 얘 우리들은 학생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 비동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면 동격이잖아. 명사 동격이면 무조건 수가 일치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컨시더니까 컨시더만 가지고 해볼게요. 자, 그럼 보자.
컨시더 하면은 생각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째, 이제 컨시더 하면 생각나는 거, 인식동사다라는 얘기야. 인식동사다. 인식은 누가 하죠?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 주어여야 된다는 얘기야. 컨시더. 그런데 만약에 사물 주어면 사물은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수동 형태여야 된다. 수동 형태여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consider가 삼형식으로 쓰여서 동사를 목적어로 취할 때에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합니다.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한다. 자, 근데 3번 이제 별표하고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consider A,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 생각하다잖아. 그래서 B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어야. 보어니까 이 B는 형용사나 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보어는. 그런데 to be나 as가 생략 가능해요. 그러면 생략했다고 합시다. 수동태인데 A is considered 다음에 B라는 명사가 나올 수 있어. 형용사나 명사가 나올 수 있다 이거지. 수동태인데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지금 108번 설명하려는 건 이게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108번 설명할게요. 자, consider가 나옵니다. A, to B나 as를 쓰고 B라고 하는데 B가 명사라고 합시다. 그럼 A도 목적어니까 명사죠. A를 B로 여기는 거니까 뭐예요? 명사 동격이죠. 명사 동격이면 반드시 수가 일치되어야 돼. 수동태로 바뀌어도 얘하고 얘가 명사면 명사 동격이잖아. A가 B로 여겨지는 거니까. 그러면 수가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컨시더 하면은 지금 필기한 거 네 가지가 좀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컨시더 보자마자 우리가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그치? 그래서 여기 딱 보면 명사가 있죠. 그쵸? 컨시더 다음에는 명사 자리니까 얘하고 얘하고는 명사 동격이야. 그럼 반드시 수가 일치되어야 돼. 이건 복수잖아. 그치? 그러면은 목적어 자리도 복수의 명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복수의 명사가. 뭐 이건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정답 C번이죠. 복수를 나타내는 명사는 C번뿐이 없죠. 그쵸? 그래서 잘 필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109번 같은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나무로 만든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는 가로지르고 있대요. 얕은 연못을 가로지르고 있는, 그럼 얘가 주어죠. 다음에 to 명사를 썼어요. 우리가 블랭크가 나오고 다음에 전치사가 나오면 일단은 콜로케이션을 좀 생각을 해야 돼. to와 결합 가능한 단어가 뭐가 있느냐. 두 번째, 지금 주어가 나오고 블랭크가 있고 to 전치사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일형식 동사뿐이 없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to와 결합 가능한 일형식 동사를 찾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리페어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좀 어려워요. 프리페어 다음에는 for를 쓰죠. 뭔가를 준비하다 할 때. 보통 자동사, 타동사로 쓰이지만, 그리고 뭐 프리젠트는 타동사고, 테이크 다음에는 to를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뜻이 많아. 보통은 이제 그쪽으로 가서 취하는 거니까 뭔가를 좋아하는 거거든. 그럼 나무가 뭔가를 좋아할 수는 없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to와 결합 가능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일형식 동사로 쓰일 수 있는 건 B번이죠. lead to 해서 어디 어디로 이어지다죠. 이어지다. 그러니까 뭔가 어디로 통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로 이어진 거니까 인과관계를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코주의 뜻도 있죠. 야기시키다. 야기시키다. 보통은 이제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로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결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가 이 골프 코스로 이어진다. 라는 뜻으로 정답이 B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일형식 동사로 쓰이고 자동사로 쓰이면서 to와 결합 가능한 동사가 뭔가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야지 정답률이 올라가는 그런 문제죠.